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65페이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이버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를 왼쪽에 펼쳐놓고 듣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뭔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공공기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공공기관은요, 알 권리, 우리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알 권리라는 게 있어요.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예요. 이게 필요적, 그러니까 반드시죠. 우리 수학 시간에 필수 조건, 충분 조건 배웠잖아요. 필요 조건은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는 아니에요. 어, 분명히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률이나 명령으로, 우리 이제까지 명령, 법률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음, 법률이나 명령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오히려 공개됨으로써 사회 혼란과 경제체제 붕괴와 뭐 이런 걸 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신뢰가 하락되거나 이럴 때는 비공개로. 그리고 공개했을 때 생명, 신체, 재산의 위해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해코지. 조폭들이 자기 조직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 자들의 주소를 알게 됐어. 해코지하죠. 선불금 받고 성매매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고소해가지고 사기로 고소해서 신체 위해를 가한 거죠. 요럴 때는요 비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비공개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또 하나 보안 관찰이라는 건요. 2학기 때 배우겠지만 탈북 주민을 주기적으로 1대1로 경찰 보안과에서는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한 동향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서 위해를 가하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 황장 역시 있었죠. 어, 북한의 주요 인사였는데 남한으로 왔다가 그 주거지가 노출되면서 암살되었죠. 이런 것들. 그리고 폭력단체 현황 정보. 이런 것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공개 여부는요. 원칙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지만 비공개하는 것도 있다. 이 편에서 배우겠지만 그 결정은요.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굳이 뭐 시험에 크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어, 이 결정 절차,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법 11조예요. 교재에도 나와 있죠. 청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10일. 경찰학에서는 이런 걸 꼭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거 10일, 10일. 그런데 비공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불복하고 싶어. 이럴 때는 또 불복의 절차도 있어요. 또 교재에 보면 부분 공개도 있어요. 예전에 지구대에서요. 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와가지고 몸싸움을 했죠. 그중에 좀 많이 맞은 사람이 고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진단서도 떴겠지만 그 지구대 CCTV에 내가 맞는 폭행 장면이 있지 않느냐 그걸 공개해달라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경찰서에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었죠. 하지만 그때 결정 어떻게 났냐 물론 저도 거기 참가했었지만은 아, 그 무전 내용이랄지 다른 민원인의 대화 내용이랄지 아니면 경찰관의 어떤 직무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지우고 오직 그 폭행 장면이 있는 영상만 그러니까 소리를 다 없앤다는 의미죠. 그것만 공개하는 건데
이걸 또 CD에 카피까지는 안 되고 민원실에서 해당 영상을 보는 것으로. 그럼 이 사람이 이러겠죠. 우리 나 소송할 때 이거 쓸 건데 어때? 그럴 때는 법원에서 청구할 때는 보여줍니다. 보내주는 거죠. 그때는 카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제한을 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공개라는 것도 있다. 교재 보면 비용 청구, 비용 부담, 청구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불복 절차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뭐 국공립 성적 평가랄지 조세 관련된 거, 환급 부분 이런 거 공개해 주는데 아까 우리 비공개하는 거 봤죠?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서 안 된다 결정을 받았어. 꼭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가 가능해요. 이의 신청, 행정증,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재 같이 보면서 불복 절차는 좀 암기가 필요해요. 음, 경찰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암기를 해야 된다. 어. 근데 또 이제 영어보다는 쉬운 거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뭐 한 서너 번 이상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좀 남는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공공기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뭔가 불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거 구두로는 안 돼요. 문서로 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이의 신청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교재 보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나 단순 반복적인 예전에도 행정심판하면 뭐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계속 정보 공개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도 이미 알아요. 나도 그때 행정심판위원 하면서 보면 그 간사가 얘기해 줍니다. 이분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서 10여 차례 이상 정보 개혁을 했다. 이러면 각하시켜버려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며칠 암기해야 되죠. 아까 30일이었죠. 여기서는 7일 이내에 결정. 그리고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야 한다. 연장도 가능해요. 7일. 그래서 7일 이런 그 행정 절차잖아요. 법적 절차들은 비슷해요. 기간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좀 말끔히 외워놓으면 형소법, 형사법 공부하는데도 되게 도움 많이 받겠죠. 다른 뭐 행정법이나 그런 것도 좀 수월하게 합니다. 그 다음 청구인이 불복이 있어요. 정보 공개 결정이 없어 20일이 경과하도록 20일이 경과하도록 했죠. 그러면 행정 심판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있지만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소송은요,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쳐서 올라와요. 근데,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요,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해요. 그리고 정보 공개 또 불복이 있어요. 또 행정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라는 게 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몇 조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정보 공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명칭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불복 절차까지 보았고요. 잠깐 보면 자기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 예를 들어 내가 감사원 직원인데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럼 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보 공개 요청할 수 있죠. 통지받은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통지받은 3일 알고 있어야죠. 3일. 그리고 제3자는 공개 결정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7일 있죠. 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음. 그래서 제3자 보호수단까지 좀 읽어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좀 꼼꼼하게 빈틈없이 공부를 하면 다른 과목들도 할 때 되게 유리하죠. 네,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우리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뭐 여러 많은 위원회, 징계위원회를 봤어요. 어, 공무원들은요 혼자 결정하진 않아요. 위원회를 열어서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 그런 요건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위원회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구성, 인원 구성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임기는 어떻게 되고, 법령은 뭔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중요한 소청심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왜? 다른 것들은 가반수 출석에 가반수 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정보공개위원회 볼까요? 일단 먼저 소속은요.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다. 대부분 5에서 7인인데 여기 9인이니까 암기를 해야죠. 그리고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포함이 돼요. 교재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행안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이런 공무원 아닌 사람들. 왜? 너무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절충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임기는 몇 년? 2년 암기. 연임, 중임, 영임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법적 근거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요, 행안부 장관이 정보 공개 제도의 정책이든지 제도 개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4절 봤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작용법이라고도 했는데, 뭐, 보호조치랄지, 불신 검문이랄지, 여러분들이 많이 실무에 가서 접할 수 있는 어, 현장에 관련된 사례, 판례, 법령들 위주로 해서 봤어요. 뭐 꼭 면접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찰과 법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경찰 작용법.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 근데 이 파트는요, 살짝, 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는 나가지 않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개관, 그리고 경찰상 강제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그 정도만 한 두세 페이지만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